2020년에 제가 대만에 처음 갔을 때 자전거로 대만 환도를 했습니다. 한 1000km 정도 되는 거리였고 그때 그 여행이 너무 추억에 남아서 부모님께 약간 농담 삼아 다음에 대만 자전거 여행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부모님과 그것도 해외에서 자전거 여행을 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부모님과 해외 자전거 여행에 관한 내용들은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는데 부모님도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진심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했던 말들이 진짜 시가 돼서 진짜 대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총 3번을 갔다 오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절대 효자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여행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대만으로 부모님과 자전거 여행을 간 거는 2023년 3월 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MTB를 타시는데 처음에는 이 자전거들을 전부 다 들고 대만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전거 가방도 어디서 구해야 되고 또 자전거 조립, 포장, 운송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다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들고 가는 거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이 대만이 자전거 강국 아닙니까? 분명히 자전거 렌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 6만원 정도 주면 3일을 빌릴 수 있는 자전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에는 가방도 달려있더라고요. 어차피 자전거는 3박 4일 정도만 탈 계획이었기 때문에 고장 안 나고 제 기능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이 렌탈 서비스는 자이언트가 제공하는데 대만 전국에 그 렌탈 서비스가 지정된 자이언트 매장이라면 어디서든 자전거를 렌탈해서 픽업할 수 있고 다른 곳 아무 곳에나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덕분에 자전거를 화롄에서 빌려서 타이페이에서 반납할 수 있는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예약도 대충 자전거 기종 고르고 사이즈 고르고 어디서 픽업할지 어디서 반납할지 정하고 이제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전거 렌탈 예약을 완료한 후에는 가볍게 자전거 용품들 헬멧이랑 신발이랑 페달이랑 그리고 평상복 2벌 정도 챙겨서 가볍게 대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대만 타이페이에 도착합니다.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대만에도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때 대만에 방문한 게 처음이었고요. 지하철을 타고 타이페이 중앙역으로 갔습니다. 간만에 대만의 향기와 습도를 느끼며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데 왜 택시를 안 타냐 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걷는 거를 좋아하십니다. 호텔에서 간단하게 대만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잤습니다. 이번 자전거 여행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화롄으로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자전거를 수령한 다음에 화롄에 있는 타로우거를 여행하고 그 다음 기차 타고 일란으로 넘어와서 거기서부터 동쪽 해안을 통해 지우펀을 들리고 타이페이로 돌아오는 3박 4일 정도 일정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날 아침 화롄으로 기차를 타러 가기 전에 호텔 맞은편에 눈에 띄게 보이는 이 음식점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화롄으로 가기 위해 타이페이 중앙역으로 왔고요. 일단 여기서 자전거 여행에 필요 없는 짐들은 한 곳에 다 모아서 락커에 넣었습니다. 화롄까지 기차 요금은 25,000원 정도였고 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전거를 들고 왔다면 기차에 싣고 한다고 더 번거로웠을 텐데 안 들고 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기차에 앉아서 화롄까지 갔습니다. 그 자전거 렌탈 샵이 화롄역 바로 앞에 한 200m 정도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에 가방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 가방에 넣을 짐들만 비닐봉다리에 넣어서 갔고요. 자전거를 들고 왔다면 자전거 가방까지 들고 왔어야 됐겠죠. 이제 자전거를 받으러 자이언트 샵에 왔는데 작은 문제점은 이 자전거가 로드 자전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타이어가 25mm 짜리였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MTB를 타시고 로드는 한 번도 안 타보셨거든요. 그래서 호텔에다가 일단 짐을 풀어놓고 화롄 해변으로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으라 따라갈게. 다행히 금방 적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드가 MTB보다 작은 힘으로 훨씬 쉽게 갈 수 있다고 더 좋아하셨습니다. 간식으로 대만 라면도 한 그릇씩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씻고 나와서 슬슬 걸어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다음날 타로우거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든든하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만에 와서 화롄까지 와가지고 자전거를 수령하는 데까지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날 계획은 화롄의 해안길을 따라서 타로오코까지 가는 겁니다. 아침에는 대만식 호텔 조식을 든든하게 먹었고요. 그리고 여행 중에 이 호텔은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였습니다. 일단 역으로 가가지고 역 건너편으로 넘어. 오전 11시쯤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화롄에서부터 대만 자전거 여행을 시작합니다. 야자나무 숲 사이로 난 이 자전거 길을 지나서 화롄 해안 쪽으로 갑니다. 날씨도 구름이 좀 끼어 있어서 그렇게 덥진 않았습니다. 자전거 여행하기에는 최적의 날씨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천천히 한 1시간 정도 달린 후에 특이하게 생긴 다리가 있어서 잠시 멈춥니다. 근데 밑으로 자전거 도로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밑에도 길이 있네. 그리고 그 밑에는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대만에는 화장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이한 볼거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 쭉 가다 보니까 이런 자연 속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더라고요. 요런 데로 가니까 또 나름 재미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계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숲길을 쭉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바다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바다 옆에서 바다를 바로 보면서 갈 수 있어서 시원하니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라이딩을 하고 배도 조금씩 출출해지고 그리고 이 바다 풍경 보면서 간식을 먹으려고 잠시 섰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더 달려서 타로오코 신책역으로 갑니다. 타로오코를 올라가기 전에 여기 라커에 짐을 놔두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고 타로오코로 출발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전거 여행 경험도 별로 없는데 첫 번째 목적지를 타로오코로 한 게 좀 무리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타로오코까지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로오코 협곡 초반만 보고 내려올 거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타로오코. 중간에 올라가면서 사진도 한 번씩 찍고 경치도 구경하면서 여유롭게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터널 들어간다. 올라가는 길에 비도 조금씩 오긴 왔는데 다행히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라이딩해서 타로오코 협곡 관광 스팟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타로오코를 올라왔을 때에는 우링에 올라가는 게 목표였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그래서 이 협곡 안쪽까지 들어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타로오코 협곡은 볼만합니다. 와 죽이네 이게.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왔다면 그냥 화장실만 갔다가 갔을 텐데 이번에는 여유롭게 앉아서 이런 먹거리와 커피도 한잔하고 타로오코 구경도 더 많이 하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비를 좀 맞았어.
그렇게 안전하게 하산한 다음에 우육면도 한 그릇 맛있게 먹고 기차를 타고 일란으로 넘어갔습니다. 살짝 기차 시간이 꼬여서 일란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일란에서는 뭐 야시장 이런 데 못 가보고 취침을 했습니다. 일란에서 둘째 날을 시작합니다. 이날 계획은 동쪽 해안을 따라서 지우펀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거리는 80km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란 기차역 앞인데 이런 재미난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 전날과는 다르게 이날은 좀 날씨가 더웠습니다. 아직 아침을 안 먹은 상태인데 일단 가는 길에 뭐 이제 보이는 데 있으면 들어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딱 때마침 길가에 또 이런 아침 식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대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침 식사 음식점입니다. 그냥 우연찮게 들어가서 앉아서 먹었는데 맛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테라스 같은 데 앉아서 먹으니까 대만 풍경을 보면서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부모님도 여기서 먹은 아침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또다시 여행을 이어갑니다. 이제 이란에서 동쪽 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이 논이 많은데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길도 돼 있고 저 멀리 이 대만의 시골 농촌 풍경을 보면서 라이딩하니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논길을 따라 한 30분 정도 가면 해안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혼자 대만 환따오를 할 때에는 못 가봤던 길인데 이 안쪽으로 좀 들어오니까 이 해안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대만 환도를 할 때에는 목적지까지 가는 데만 급급해서 큰 도로로만 계속 갔는데 이번 여행의 목표는 좀 좋은 경치를 보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바다 가까이 가게 되고 자연 가까이 가게 되면서 이런 길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길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곳들도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2-3시간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여기는 와이아오 해변인데 바다를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우육면이랑 데친 오징어를 시켜서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서는 이 우육면이 한 10,000원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대만 환도를 할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 중 한 곳이 이 일란에서 지룽으로 넘어가는 동쪽 해안이었는데요. 바다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이런 신기하게 생긴 지형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렇게 안전한 독립된 자전거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이번 여행에 꼭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면 또 이런 절 같은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더 가면 이곳이 플롱이라는 곳인데 해변이 아름답고 그리고 도시락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서 원래 도시락을 하나 먹고 갔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출출하진 않아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이제 오늘의 최종 목적지 지우펀으로 향합니다. 여기가 이제 해안 쪽에서 지우펀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입니다. 지우펀은 저 산 위에 있거든요. 저도 대만 환도를 할 때 생과 치히로를 만나려고 이곳에 잠시 왔었는데 너무 기억에 남아서 다음에 다시 한번 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이제 이 지우펀만 무사히 등반하면 오늘의 일정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날이 약간 어둑어둑해질 때쯤에 어필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사가 좀 급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자전거는 또 무겁고 기어비도 안 나오고 뒤에 심까지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구간 끌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체력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고 아직 올라가야 될 길은 먼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필 중턱쯤에 학교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전거를 그 학교에다가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신세 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한국어가 가능한 선생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당연히 가능하다면서 자전거를 맡아주셨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CU 고등학교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아무 문제 없이 지우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지우펀에 있는 숙소에 도착했는데 저녁을 먹으러 밖을 나가보니까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냥 이 지우펀 야경을 둘러보고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가지고 숙소에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인 셋째 날, 지우펀에 있는 숙소에서 눈을 뜹니다. 전날 밤에는 몰랐는데 이 숙소에서 본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차도 한잔 끓여 먹으면서 경치를 즐겼습니다. 지우펀을 가볍게 한 바퀴 돌려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이런 집들이 산 중턱에 아기자기하게 빽빽하게 지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골목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골목길 걸어 다니는 거를 좋아하는데 골목길이 워낙 많아서 하루 이틀 가지고는 다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지우펀의 가게들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곳은 사진으로만 봤던 지우펀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곳인데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이런 특이한 대만식의 전통 건물도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버스를 타고 그 고등학교에 자전거를 찾으러 내려갑니다. 자전거를 찾으면서 감사의 의미로 부족하지만 음료수랑 간식거리 같은 거를 조금 사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받고 나니까 좀 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를 봤는데 금광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혹시 뭐 먹을 게 있나 가봤는데 이 도시락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식당에 들어가서 도시락을 시켰습니다. 가격은 한 7,000원 정도였는데 맛이 완전 흔하우츠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먹으니까 더 좋았습니다. 이 지우펀이라는 곳은 금광이 생기면서 지어진 마을인데 그 금광의 흔적들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먹은 그 도시락도 이 광부들이 먹던 도시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하산을 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지룽으로 가서 기차 타고 타이페이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도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룽으로 가는 길에 이런 공원에 들려서 사진도 찍고 이것저것 슬슬 그냥 구경하면서 여유롭게 라이딩합니다. 혼자 여행했을 때는 그날 정한 목적지까지 가는데 급급해서 주변을 많이 못 보고 지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여행을 하니까 그때 봤던 그 풍경들과 그 순간의 느낌들이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후 4시쯤 지룽 시내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2차에 자전거를 싣고 타이페이로 넘어왔고 자전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반납했습니다. 그렇게 자전거 여행은 3박 4일로 마치고 나머지 3일 동안은 양민산도 등반하고 양민산 리조트에서 온천도 하고 야시장 가서 쥐두부도 먹어보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제 채널은 자전거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전거 여행이 추억이 많이 되어서 이 이후로도 대만의 자전거 여행을 2번을 더 같이 가게 됩니다. 대만의 이 좋은 자전거 인프라와 자전거라는 공통된 취미를 가진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